너와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의 이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총장 김준용입니다. 네, 오늘 2023년 5월 24일 국민노조 특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엄청 논란이 되고 있는 일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뭔가요? 이 문재인이 개를 버렸잖아요. 네. 네, 개를 버렸는데 그 나라에서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뿐만이 아니라 박원순이 키웠던 개도 지금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도 버리고 네. 지 목숨도 버리고 그러는 거지. 네. 이거를 왜 세금으로 또 해야 될까? 그리고 개는 반려동물인데 왜 동물원에 가둬놓고 또 키워야 되나요? 이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참 애견인이 많아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참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영화까지 제작을 했어요. 성범죄자 아닙니까? 이 성범죄자의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 무슨 네. 첫 변론 예, 무슨 뭐 문재인입니다. 네. 조국도 뭐 만들었다며. 예, 근데 내용이 정말 참 기가 찹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보세요. 인권이 피해자 머릿속에만 있는 걸로 탁상 공론했다. 말이 됩니까? 네. 이게 사실로 드러난 것 범죄 혐의들인데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내가 아는 한 박 시장은 선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 네. 사람들이 다 선을 향해 걸어가지 뭐 박 시장만 걸어갑니까? 엄연한 2차 가해 아닌가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렇게 저건 자꾸 예. 저게 쪽팔려서 죽은 사람을 네. 영웅 만들어서 산자들이 자기들의 네. 기득권, 네. 자기들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 또 하는 말이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 절대주의가 아니라고 믿는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얘기해서 뭐 하겠어. 그게 네. 주둥이로 네. 이렇게 막 뭘 모면하려고 하는데 네.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변호사회, 예. 서울시장에 네. 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데 네. 왜 죽습니까? 그러니까요. 뭔가 네. 찔리니까 그러겠죠. 정말 뻔뻔한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 문재인을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도 있죠. 네. 그래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참 참담합니다. 이게 범죄자라든가 황당한 사람들이 예. 옛날에는 자기가 자서전을 쓰더만 우리나라는 네. 뭐 문화인이라고 이렇게 허세를 부리니라고 네. 저렇게 돈도 많은 모양의 영화 만들어 가지고 예. 저 난리를 쳐요. 저거는 이 사람들 영화를 참 또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또 소개해드릴 영화가 한 편 있죠. 네. 이 바로 판도라. 네, 아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뭐 보진 네. 않았지만 안 오늘이 보셨나요? 네.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됐냐? 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네. 판도라 영화는 뭐냐 오락이에요. 문화예술. 허구죠. 예, 그렇죠. 그걸 네.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네. 탈원전 정책을 결심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무슨 참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그러면은 요전에 부산 해운대 영화 보고 나서 네. 국가에서 지진 대책 세워야 되고 네. 그다음에 부산행이라고 좀비 나오는 영화 그거 보면은 그쵸. 좀비에 대한 대책을 국가는 세워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판도라 영화 보고 뭐 어쩌저 참 그래서 이걸 보고 네. 얼마나 어이가 없고 전 세계적으로 쪽팔려 가지고 예, 정말 올리버 스톤이라는 어떤 그죠.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할리우드 거장이죠. 예, 감독인데. 그 할리우드 거장이에요?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과학적 영화가 원전 공포 조장한다. 이 정말 얼마나 쪽팔립니까? 이 외국에서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책으로. 아니 네. 영화 보고 네. 뭘 만들면은 하기야 옛날에도 그런 영화가 네. 천만 관객이 올라요. 예를 들어서 네. 옛날 괴물이라는 영화 보면은 네. 거기에서 내거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네. 미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했고 네. 그다음에 핵 같은 경우를 실험을 해서 방사능에 오염돼서 네. 한강에서 괴물 고기가 출연을 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오락 창작 영화를 가지고 네. 이것을 현실과
네. 자기 머릿속에 상상을 구분 못 해가지고 네. 구분 못한 게 아니라 구분했는데 그것을 국민을 선동하는데 이용을 한 거죠. 맞습니다. 이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경 운동가들과 일부 영화 때문에 원전에 대한 과장된 위험이 퍼졌습니다. 원자력은 기후 위기의 분명한 해결책입니다. 원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럼요. 세계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원전이 한 450개, 400여 개 가량 있는데 예. 그 중에 미국에 100개예요. 네네. 중국에 한 50개 돼요. 우리나라에 20여 개가 되는데 예. 아니 원전이 네. 지금 저 모든 사람들이 그 뭐지 기후 위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황사하고 막 그 올 여름에 뭐 엘니뇨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폭우 쏟아져 추워져 그래가지고 네. 뭐 태평양 조그만 나라는 막 물에 잠긴다는 거 아니에요. 네. 탄소 배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환경론자들이 이런 걸 얘기해야지 왜 원전 가지고 그래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럼요. 네, 이렇게 네. 어떤 확증 편향성을 가지고 네. 이것을 국민을 선동해서 마치 자기가 정의의 편에 선 것이냐 이야기하는 것은 네. 국민이 무식할 때 하는 얘기예요. 그거 네. 웃기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팩트를 얘기했어요. 요즘에 그 환경 운동가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뭐 이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하다고. 근데 당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원전 때문이 아니라 쓰다미 때문이다. 방사능이 유출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는 다 노출돼 있잖아요. 사실은 이 소량의 방사능에 다 노출돼 있는 거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이 후쿠시마 네. 같은 경우도 저거 그런 후쿠시마물 너나 마셔라. 네. 그다음에 뭐 후쿠시마산 뭐 고기를 수입한다. 누가 고기 수입한다고 안 했는데 네. 그걸 막 프레카드 붙이고 그래서 후쿠시마도 IAEA에서 다 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자꾸 괴담하고 장애 제패하고 그러면은 과학을 얘기해야지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 환경연대하도록 합세해서 무당, 네. 사기꾼 이런 사람들의 논리예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서 어떤 젊은 애들이 네. 화장실 변기물하고 네. 그 팥빙수물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장균이 예. 팥빙수물이 더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네,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요. 네. 똥물도 정화하면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마시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무슨 후쿠시마 얘기하는데 세계가 그 넓은 태평양에 네. 저 우리나라 오지도 않고 다른 나라로 가는데 그렇죠. 해류가 돌죠. 네. 우리나라 온다고 저 난리를 피는 거는 네. 전 전형적으로 선동이에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 기술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그럼요. 그거를 버리고 지금 탈원전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문정부 5년 동안 이 원자력 기술 격차가 줄었어요. 원래는 정말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최고의 그럼요. 기술을 가졌었는데 그 탈원전을 하는 바람에 이 다른 나라와 기술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네. 저 정부의 문재인 이 황당한 정책을 바로 네.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데서 우리는 그래도 네. 어떤 국가적 자부심과 한 줄기 네. 희망을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요. 그 차세대 기술인 핵융합 에너지 기술은 네. 중국이 오히려 1년 앞섰다고 합니다. 네. 이거 참. 이 정말 재앙을 가져온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후쿠시마 가지고 민주당이 장애 집회하는데요. 네. 후쿠시마는 그냥 팔당 댐물에 그냥 오줌 한 방울 떨어진 것만 못해요. 그래서 전 세계로 돌다가 네. 수년 후에 우리나라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그게 뭐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 서해바다를 황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도 나왔잖아요. 황해. 예. 왜 황해인지 아세요? 중국의 황하가 네. 흙탕물을 그냥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 중국 황하강에서. 예. 그래서 그 서해가 누런 빛으로 물들었다 해서 황해라 그래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위험에 처한 것은 뭐냐면 중국의 원자력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네. 그것은 놔두고 어디 그 일본에서 태평양으로 해서 저 알래스카에서 미국으로 했다가 호주 근처에서 어디로 온데간데 없는지도 모르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위험하다고 했는데 사기를 쳐도 너무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리고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지금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중국의 역전을 허용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2차 전지만 한국이 그래도 중국보다 앞섰었는데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수소와 2차 전지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태양광 좋아요. 해는 건 뭐 누가 뭐라 그래요. 네. 근데 실제로 전기세가 한 네. 10배 정도 비싼데 우리 새만금에 그 많은 태양광을 쫙 해놨는데 요새 그 새만금 태양광이 뭔지 알아요? 그 철새들 화장실이에요. 거기다 다 똥을 싸놓는 바람에 그 옛날에 그 저 동굴 같은 데 가면 박쥐가 네. 그 똥을 많이 싸놨고 바퀴벌레가 이렇게 해서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그 뭐지? 그 비료의 재료로 파는데 네. 서해안에 그 저 새만금이 새똥으로 가득 차가지고 매일 저 공공근로 하는 할아버지를 투입해서 닦아도 근데 중국산은 안 닦인다고 합니다. 그래 또 네, 아니 네. 그걸 닦는데 네네. 그게 또 뭐지 그 기스가 나가지고 네, 그냥 다 쓰레기가 된 거죠. 아, 네. 참. 그리고 한국이 적도도 아니고 태양광이 맞습니까? 맞지도 않고요. 아니 할 네. 수는 있어요. 네. 그 에너지의 다양화. 근데 그건 뭐냐면은 원전이 정말로 저 후쿠시마 봐라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궤변을 통해 놓고 비싼 LNG를 쓰니까 전기세 올라가 태양광 해니까 10배 더 좋아 태양광 해는 바람에 그냥 오만 생계형 사기꾼들이 거기에 몰쳐가지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만들어서 국민의 세금 빨아먹어 아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술력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후퇴시킨 거예요. 정말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입니까? 차세대 네. 고속 원자로는 세계 최강입니다. 그 한번 내가 이 차세대 원자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순서대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원전도 한국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수출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다 뺏겼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중국, 러시아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게 네. 그 문재인 5년 동안 네.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네. 저렇게 러시아가 23기 참 우리나라가 몇 기예요? 이제 네. 4기 네. 참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안 그래도 어려웠던 경제가 더 가중이 돼서 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서 또 이제 정상회의의 그 성과를 또 무시하고 후쿠시마로 반일 선동을 몰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네. 후쿠시마 저거는 단언하건대 그 누구지? 지금 군산에서 횟집을 하는 그 옛날 미문화원 점령했던 사람도 있어. 그 함원경 씨라고 네. 그 양반이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이에요. 네. 군산에서 전라북도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데 네. 후쿠시마 선동을 하는 거 보고 그 맨날 종편이나 뭐 지상파 방송에 나와서 원전 얘기하는 사람보다 뭐라 그러냐면 무당 네. 또는 사기꾼이라고 단언해서 얘기합니다. 정말로 무당이나 사기꾼 정도예요. 왜냐하면 과학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확증 편향, 이념, 자기 생각을 네.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민주당도 거기에 덧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이제 이걸 악용합니까? 북한에서 네. 뭐라고 얘기해요? 북한의 김정은 지령이 네. 뭐 후쿠시마에서 뭐 기형 물고기가 나왔다더라. 기형아가 탄생했다더라. 그쵸. 이런 괴담을 퍼뜨려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런 원자력 공포 네. 그 괴담이 퍼뜨려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 얼마나 성과가 많았습니까? 그거를 묻으려고 저렇게 반일 선동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참. 이제 아까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나오네. 예, 중국 원전이 후쿠시마보다 1000배는 더 위험하다. 그럼요. 예. 왜냐하면 서해안이 우리나라 직결돼 있어서 서해안은 대류가 잘 안 돼요. 막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서해가 황해라 그래가지고 네네. 황하에 노란 그 흙탕물이 나오면 서해가 누래지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나오는 네. 소위 네. 그런 배출수는 네. 다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으로 영향 있잖아요. 연평도 꽃게잡이도 다 하고 아니 네. 왜 거기에는 얘기 안 해요? 거기는 높은 산봉우리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바다도 다 나눠져 있나 봅니다. 하나가 아닌가 봐요. 바다도 땅처럼 다 뭐 나눠져 있나 그래 봅니다. 일본과 뭐 네. 일본은 어떻게 되겠어요?
서해는 직방으로 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류 지도를 그렇지, 보면은 네, 이렇게 돌죠. 저 쿠르시오 해류라고 네. 예를 들어서 나오면은 저 해류를 따라서 저 러시아로 해서 저 알래스카 미국으로 해가지고 남미 쪽으로 멕시코 쪽으로 가다가 저게 적도를 반환해가지고 대부분이 호주라든가 이런 데로 가고 나머지 일부가 다시 후쿠시오로 해서 일본과 한국, 대만의 옆 그 좁은 사이로 얼똥말똥했는데 저 기간도 4년, 5년 걸리고 네.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우리나라한테 뭐 해롭다 하는데 네. 아니 전문가도 아닌 그 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어디죠 올리버 스톤 얘기잖아요. 예. 저 박류수 마실 수도 있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너나 마셔라. 네. 그렇게 선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네, 소리를 아주. 저거 보면 알겠지만 네. 저게 수년간 같이 희석되는데 저건 말이 안 되는 저 이 무당 사기꾼 수준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 뭐, 이것은 네. 나라를 좀먹는 거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무서워서 집 밖에는 어떻게 나갑니까? 일은 어떻게 하고? 이게 라둠이라든가 방사선은 이 자연 상태에서 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다 근데 가까이 이제 있습니다. 자연 상태보다 네. 더 낮은데 그걸 위험하다고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일본이 싫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 환경 운동가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냐면요. 이렇게 맨날 거짓말을 하고, 네. 그 희귀 그 새를 자기가 잡았다가 놔줬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탈원전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정말 경각심을 또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차세대 원전 네. 이 고속로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지금 연구 개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네. 대한민국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가장 뛰어났었죠. 네, 뛰어나죠. 네. 근데 이제 5년간 많이 뒤쳐졌습니다, 사실.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네. 윤석열 정부에 저걸 살려야 되는데 네. 저게 이제 차세대 고속 원자로라는 게 뭐냐면은 네. 세계 원자력 석학이라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아르곤 미국의 국립연구소에서 네. 장윤일 박사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네. 뭐냐면은 원자력의 노벨상, 그 로렌스상인데 그것을 수상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수상했냐?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의 고속형 소형 원자로를 연구를 중단시켰는데 네. 이것이 세계 최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세계 최강이냐? 원자력은 뭐냐면 가장 친환경 그린 에너지인데 네. 우리나라만 유독 네. 환경론자와 반일 분자들이 네. 협업을 해서 네. 국민한테 괴담을 뻗뜨리고 있는데 네. 지금 IAEA라든가 세계 네. 국제 어떤 기구 등에서도 이미 네. 그 원자력은 그린 에너지고 예.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그렇죠. 가장 가장 깨끗한 예, 클린 맞습니다. 에너지라고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왜 그러겠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을 하면은 요번에 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용인 클러스터 같은 거 짓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력의 소비량은 GNP, GDP하고 정비례합니다. 네. 인구가 줄어도 우리 그 텔레비도 그렇고 뭐 냉장고, 세탁기 다 커져가지고 네. 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원자력 발전이 아니고는 늘어나는 네. 전기를 감당할 수 없다. 예. 뭐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 이건 뭐냐? 국민의 삶의 질이 편리해지고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그 우물에서 저 어디 아프리카 같은데 그 물 같은 경우를 풀어 올리는 것도 뭐예요? 한일야동 펌프 다 전기로 네, 해는 펌프죠. 겁니다. 네. 그 전기는 그 국민 복지의 가장 핵심 부분이다. 네. 우리가 타는 지하철도 네. 다 전기로 가잖아요. 그렇죠. 전기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이 그래서 상황에서. 이런 네. 원자력은 가장 깨끗하고 그다음에 무한 공급이 가능한 유일 자원이다. 네. 그다음에 후쿠시마 때도 원자로는 멀쩡했는데 우리나라는 마치 지진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깨져가지고 방사능이 유출된 것처럼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어디서? 그 유출은 됐죠. 네. 네, 유출은 됐죠. 네. 원자로가 깨진 건 아니라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장윤일 박사는 이거 파이로 프로세싱이라 네. 그래가지고 고속 원자로로 하는데 일본이 효율성이 높습니다. 예. 이제까지 원자로는 0.6%만 사용했는데 네. 앞으로 이 박사님이 파이로 프로세싱으로 원자로를 가동을 하면은 99.4%의 원자력의 효율성을 높아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23기의 원자력을 가지고 네. 1000년 동안 쓸 전기를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생산해낼 수 있다. 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게 핵 폐기물이에요. 예. 이것이 우리가 이제 과거에 방사능 반감기가 얼마라 그래요.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는 기간 반감기라 그러는데 그게 30만 년이라 그러는데 이 새로운 기술은 300년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앞으로도 더 좋은 기술이 발견되면은 반감기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이 대한민국이 가장 유력한데도 불구하고 예. 이것을 문재인이가 막아서 네. 국력이 과거에 몽골은 말을 키워가지고 속도로 세계를 제패했어요. 미국은 지금 뭘로 했어요? 통신 네. 이런 걸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네. 정보로. 앞으로 세계를 뭘로 제패하겠어요? 에너지로 제패합니다. 예. 그러면 에너지는 뭘로 하겠어요? 석유라든가 세일가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겠어요? 가장 효율적인 거죠. 가장 깨끗하고 무한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네. 이 원자력의 차세대 기술이 세계를 제패하는 핵심 원동력이고 네. 이 원자력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나라가 정광훈 목사님 말씀대로 G2 국가로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네. 이 절호의 기회를 문재인 5년 동안 망친 거를 이제 예. 다시 네. 복원을 할 시점이 네. 되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원전 올해부터 본격 육성한다. 네, 지원을 그래요? 해주겠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차세대 원전 네, 본격 그리고 육성. 가장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이 후퇴되면은 가장 이득을 보는 게 누굴까요? 무슨 태양광 하는 사람들하고 중국 뭐 이런 데 아니겠어요? 그쵸, 중국이 가장 이익을 보겠죠. 그렇습니까? 그거를 이제 문재인이 도운 겁니다, 여러분. 네. 탈원전을 통해서 네. 중국을 간접 지원했구만. 이렇게 그쵸. 높은 산봉우리에 대한 네. 아주 충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뭐 옛날 말로 하면 조공을 바친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전 가스공사가 경영 악화가 됐을 것 아닙니까? 네네. 예, 그 평균 부채가 15%가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15%가 문제가 아니고 네. 수십 조인데. 예, 그렇죠. 참. 네. 그러니까 이 그 한 명이 얼마나 큰 재앙을 만들어낸 건지 지도자를 잘 네. 못 뽑으면은 네. 그게 그 결과가 네. 한 10년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국민이 고생하는 거죠. 아니 네. 그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에 쌓아놓은 똥을 치우기 위해서 네. 저렇게 요새 말로 개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어마어마합니다. 치울 게. 네. 너무 많아요. 5년 동안 그 문재인 똥만 치우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평택에서도 이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좀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런 송전선 갈등 뭐냐면은 네. 내 앞으로 지나가는 건 하지 말아라. 그거 이전에 네네. 한전이 워낙 수십 조의 적자에 휘달림으로 네. 뭐냐면 그런 송전선 갈등, 게 우리나라가 이 평택에 삼성에서 뭐냐면 전선을 끌어오는데 5년 걸렸어요. 예, 이번에 맞습니다. 반도체 네. 용인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네. 저게 다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는데 네. 한전에서 그런데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주력 기업 반도체 투자라든가 이런 경우가 네. 지체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이웃 나라에 추월당하고 네. 실기를 하면 뭐예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재앙에 해당된다.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저런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문제는 반도체 아닙니까? 네네. 네, 반도체도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정말 주력 사업인데 이게 또 타격을 입었던 거죠. 네. 그게 다 하여튼 탈원전의 그 후과, 탈원전의 어떤 후유증이 예. 저렇게 우리나라 사회 곳곳을 멍들게 하고 정말, 전기세 올라 올 여름에 뭐냐면 블랙아웃, 네. 전기 나가는 거 걱정해야 돼.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는 유럽이기 때문에 옆 나라에서 구워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는 어디서 구웁니까? 북한에서 꽂줍니까? 중국 아닙니까 중국? 중국에서 꽂주나요? 이게 말에 되는 소리를 해야죠. 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다가 네. 북쪽이 지뢰밭이라 사실상 섬이에요. 그렇죠.